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실전사주 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사주 공부를 많이 해요. 기초 공부를 참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 십신하고 육친, 그 다음에 뭐 형충회합 같이 그 사주 기초 이론에 대해서 많은 그 공부를 하는데 막상 실전사주로 들어가서 실전사주를 풀려고 하면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유튜브 강의는 제가 그 가르치는 그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를 보고 사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사주는 어떻게 푸는 게 그 정답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사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만의 비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평진전 그 오리지널이죠. 자평진전의 오리지널에서 그 얘기하는 그 용신을 중심으로 해서 푸는 것이 가장 그래도 그 사주 푸는데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고의 어떤 사주풀이 방법이다, 감히 그렇게 확신을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평진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첫째, 그 용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용신을 안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용신을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내가 쓰는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쓰는 주무기,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주특기라는 게 있죠. 군대 가면은 내가 쓰는 주특기가 이제 그 용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많이 하요. 작업도 하고 도로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자기가 부여받은 주특기, 내가 소총수면 소총수, 행정병이면 행정병, 이런 식으로 자기 주특기가 있듯이 사주에서도 이 사람이 쓰는 내가 그 주특기로 부리는 신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심여첨 선생은 자평진전에서 그 용신을 구하는 것을 딱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 그래서 그 팔자는 오로지 그 원령에서 구한다. 팔자용신은 전구원령이라, 오로지 전자에다 구할 구자에다가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그 기운, 그걸 가지고 이제 용신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설하고 선생이 그 자평진전 평주에서 그 용신을 언급하면서 5가지 용신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용신 5가지를 부엉용신, 그 다음에 그 통관용신, 병약용신, 그 다음에 조후용신, 그 다음에 전왕용신, 이런 식으로 용신에 대해서 5가지를 그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엉용신, 소위 말해서 내가 좀 강하면은 좀 강한 기운을 빼는 그런 이제 기운이 용신이 되고, 내가 약하면은 내 일간이 약한 걸 도와주는 어떤 기운이 용신이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통관용신은 내가 만일에 식신이 관을 극하는데 그 중간에 재가 있어서 식신생재 재생관 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재가 통관을 시켜줘서 이제 관을 생해주는 거니까
이제 재가 용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통관시켜주는 그 재가 바로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병양용신은 우리가 어떤 사주에 있어서 그 병이 되는 게 있죠. 소위 말하는 기신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기신을 눌러주는 약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용신이다. 만일에 이제 그 식신이 관을 치는데 인이 들어와서 식신을 눌러주면은 그 인이 바로 용신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시죠. 그래서 그 병양용신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조용신은 우리가 사주라는 게 그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 현상을 반영하는 그런 이제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조후를 좋게 해주는 것이 용신이 된다. 그래서 그 겨울 같은 경우는 그 따뜻한 이제 화기운이 용신이 되고, 그 다음에 사주가 조열할 경우에는 이제 수기운이 용신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후 용신이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왕용신이라고 해서 어떤 사주가 그 편고된 사주를 그 얘기하는 거죠. 어느 기운이 왕할 경우에는 그 기운에 종에서 그 기운을 거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종격사주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그 사주의 종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용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5가지 용신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억부용신이니 뭐 해가지고 신강 신약을 보고, 이제 우리가 용신이 뭐 신강하면은 그 기운을 빼주는 재관이 용신이 되고, 신약하면은 그 기운을 그 살려주는 인비가 용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혜천 선생은 분명히 팔자 용신은 전구원령, 원령에서 구하고 다른 데서 구한다는 말씀을 안 했는데, 그 설하고 선생이 그 자평진전 평준을 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용신을 5가지를 언급하는 바람에 이걸 보고 배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이런 식으로 가리키다 보니까 뭐 용신 보는 법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강한 사주에 뭐 그 기운을 빼주는 그 기운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강해야 신강하고 얼마나 약해야 신약한지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선생이 보는 거하고 제자가 보는 게 다를 수 있죠. 이 사람은 이걸 신강하게 보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걸 신강하게 보질 않고, 이 사람은 이걸 신약하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신약하게 안 보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용신 찾느냐고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안 돼요. 이것들은 분명히 사주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후도 봐야 되고 억부도 봐야 되고 통관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좋은 것이지 용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관시켜서 좋은 거고 조후를 맞춰서 좋은 거지, 그것이 용신이 될 수는 없다. 용신은 오로지 원령으로 구한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어떤 사주를 보더라도 그 용신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월지하고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이 천간에 어떤 기운이 투출됐냐를 가지고 그 용신을 잡으면 되니까, 요 기준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실전 사주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주 풀이하는 것을 점점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유튜브 어떤 편집이나 이런 거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할 것이니까, 사주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그 제 유튜브가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용신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오로지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용신 구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고 사주 푸는데 문제 없이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번째 원칙이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이 천간과 지지를 막 섞어서 서로가 생극제화를 해주고 형충해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주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기운은 천간에 있는 기운끼리 서로가 합충을 하는 거고, 지지는 지지에 있는 기운끼리,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를 따로 보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지하고 천간이 같이 섞여서 서로 크로스로 서로 생하고 극하고 하는 식으로 사주를 푼다면 사주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대운을 적용할 때도 아니면 세운을 적용할 때도 천간은 천간에다 대입하고 지지는 지지에다 대입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풀 때는 천간은 천간끼리 서로가 기륭을 대비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전제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사주를 풀면 돼요. 근데 이러한 방법들을 모르니까 서로 막 크로스를 해서 풀고 그러면 사주가 당연히 안 풀리겠죠. 그 다음에 용신도 당연히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걸 보고 이게 신약한지 신강한지 그 한참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신약하게 볼 건지 신강하게 볼 건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용신 잡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그 사주풀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신은 오로지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 월지에 보면은 이 기운이 축토라 그러면은 이제 계신기가 있겠죠. 이 사람은 지장간이 계신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운이 투출됐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계신기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태어난 기운인데 여기 보면 계수가 투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97년생 여자인데 한번 요 사주를 비교로 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런 사주 명칭을 많이 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셔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보면 이제 용신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용신, 내가 쓰는 용신, 그리고 용신하고 아닌 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용신은 내 자식이다. 그 다음에 용신이 아는 기운은 남의 자식이다. 일례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고 쳤을 때 내 자식이 사고를 당하면은 진짜 뭐 밥도 안 넘어가죠. 상당히 시금을 전폐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만일에 이제 남의 자식이 이제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칠간 밥을 안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주에서도 용신이 다친 거는 치명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용신이 좋아지면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8글자가 다 소중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글자지만 그 중에서도 용신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용신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화생토 해가지고 지지는 상관이 용신이 되겠죠. 상관. 관을 친 데는 상관이 용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천간에 투출된 경우는 지장간에 있는 기운이 본기가 투출되면 그것이 제1용신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계신기 중에서도 어떤 기운이 투출된 걸 보는데 첫 번째가 본기가 투출된 걸 우선 본다. 두 번째 본기가 투출이 안 됐으면은 그 다음에 계절을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월지가 생하는 기운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이래서 보면은 이게 축토면은 겨울에 이 수기운이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용신이 지지는 상관이고 천간은 이제 정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은 어떻게 보면 천간에 투출된 기운을 주로 우리가 이제 격을 잡는데 정관격에 정관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는 상관이고 천간은 정관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용신 찾기 쉽죠.
원령에서 투출된 기운이 뭐냐를 가지고 이제 바로 잡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관에 어떤 기운이 투출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신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재상상자의 그 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이제 상신이 있으면 상신을 찾아야 되고요. 이 상신도 서로 상자도 되지만 재상상자도 됩니다. 그래서 용신을 도우는 신하라는 뜻이죠. 재상이라는 뜻인데 상신이 있으면 상신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약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용신을 극하는 기운. 그게 이제 기신이라고 그러고 이 기신을 도와주는 기운을 구신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사주를 볼 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축월에 그 정관이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못 되죠. 근데 이 상관을 여기 편인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 그 상관을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어째 인을 차 있는 이게 격이 되니까 이제 상관 패인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재주가 주고 그 다음에 뭔가 그것을 그 자기 학문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뭔가 그 자기 재주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주고 정관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올곧고 공명정대하고 바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 비견이 있어가지고 내 뿌리가 돼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을 쓰는, 재관을 쓰는 사주는 그 뿌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좀 왕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무병갑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장간도 반드시 쓰면서 이제 그걸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병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추어로 그냥 이제 사주를 보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 인터넷 앱 보고 이제 사주를 풀이해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로 나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백지나 이런 쪽에다 사주를 옮겨 적은 다음에 그러니까 인터넷 만사력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백지에다 옮겨 적은 후에 사주 풀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 그 만세력을 보고 하면 여기 이제 정관, 상관 이렇게 다 써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보면서 바로 그 사주를 그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에 그 실력이 그 함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옆에 써 있는 글자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프로 사주 상담사가 된다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자로 반드시 옆에다 적어놓고 풀이하는 어떤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주 명식의 어떤 그 형식을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주 풀이 해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면은 요걸 어떻게 푸느냐. 이 사람은 이제 관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중간이란 얘기죠. 이렇게 중간이면은 이제 그 내 직업적으로 뭐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은 남자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성할 때, 육친할 때 다 배웠다시피 관은 남자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중간이 되면은 그 한 남자하고 살 수 없고 뭐 세 서방을 둘 수도 있고 두 번 결혼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여자 사주로서는 이게 97에서 여자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볼 게 이 그 연주는 이제 우리가 조상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부모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배우자궁이 되고 여기 자식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여기 그 내 배우자 자리가 되는데 배우자는 그 상관에 인이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를 두는데 중간이다 보니까 그 배우자하고 해로를 하기도 쉽지 않고 그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그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자식궁은 화생토 해가지고 요거 대비해서 자식의 그 어떤 덕 같은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상관을 생하니까 요 그 자식 자리에 사화는 그렇게 자식 덕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그 상관격으로 태어나가지고 밖에 내가 상관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성향이 좀 강한데 옆에서 인이 그렇게 못하게끔 막아주는데, 여기서 목생화 화생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재주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재치도 있고, 그런데 바깥으로 보면 사람은 그래도 바르고 올곧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상관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재성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천간에 만약 재가 떴을 경우에는 재생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 그 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관생재가 될 수 있는데, 재성이 이 사주에는 없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안 좋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주는 부친덕이 약하겠구나, 부친하고 사이가 좀 안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재라는 거는 여자한테 그 아버지도 되고 또 시어머니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아버지 덕이 좀 약하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조금 그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고 시어머니하고도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를 이렇게 천간은 천간끼리 보고 지지는 지지끼리 보면은 어느 정도 해석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재가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겁재가 하나 있는 거죠. 이건 썩 좋은 역할을 못 되는 거죠. 이게 그래도 지금 정관이 여기 그 겁재를 눌러주기 때문에 재가 오더라도 큰 패가 안 나는데, 어쨌든 없는 것만큼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천간에 있는 겁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을 당하면은 이 사람은 그 겁재는 이제 그 남자 형제가 되는 거죠. 남자 형제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친구는 이제 자매지간만 있는 그런 사람인데, 겁재라는 건 나하고 이제 그 어떤 그 음양이 다른 형제가 되니까 이제 딸 그 자매는 있는데 그 남자 그 동생이나 오빠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 나한테 극을 당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지 않는 수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사주를 보면 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인목하고 이제 병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성격이 밝고, 그 다음에 병인이라는 것은 이게 장생이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보면 이제 홍염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어디 가서 좀 밝고 명랑하게 잘 어울리는, 또 상관이라는 건 잘 어울리고, 그 말도 잘하고, 눈치 빠르고, 그 상황 대처 능력이 좋은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인기가 만점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 원국이 해석됐으면은 그 대운을 이제 대비를 해봐야죠. 어떤 사람은 이제 대운풀이까지는 안 하고 사주 원국만 보고 그 사람을 다 풀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실제 이 사주라는 건 일주만 봐서도 안 되고 사주 팔자 8글자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대운하고 세운까지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세운까지 보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대운만 가지고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운은 첫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방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방은 4가지 방이 있는데 목방, 그 다음에 화방, 그 다음에 금방, 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이제 30년씩 끊어가는데, 목방이 30년이 오는 거죠. 대운 3개가 해가지고 이게 목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으로 이 사람은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일생 어떻게 살겠다, 초년운이 좋겠다, 중년운이 좋겠다, 아니면 말년운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상관은 여기 보면은 인으로 흐르니까 상관은 눌러줘야 되죠. 상관은 흉신이기 때문에 인운으로 흐르면은
이 목방에서는 괜찮죠. 그 다음에 상관에서 이 겁재가 와가지고 상관을 생해준 이 화기운은 상관의 성향이 더 강해지니까 이것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물론 요즘은 이제 상관이 그렇게 꼭 나쁜 기운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식신보다는 상관이 흉신으로 분리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이때는 상관성이 상당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자가 이런 식으로 또 식신이나 상관으로 흐르면은 배우자가 약해집니다. 왜냐면은 배우자는 관이나 살인데 상관이나 식신으로 이제 운이 흐르면은 그것이 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러면은 남자나 남편이 이제 그 어떤 맥을 못 칩니다. 그래서 여자가 식상방으로 흐르면은 남편이 맥을 못 치고, 그 남자가 비겁방으로 흐르면 처나 여자가 맥을 못 칩니다. 그리고 여기 금방으로 흐르면 이때 이제 좋겠죠. 상관이 재를 봤으니까 이때는 좋고, 그 말년운은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초년 괜찮고 중년이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말년이 다시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주 원국과 이 대운 흐르는 방만 보면 몇 초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삶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간은 청간끼리, 그래서 이 청간은 청간끼리 대입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만일에 정관은 인을 보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목기운 다 괜찮죠. 그 다음에 정관에 비견이나 겁재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그렇게 좋은 기운은 아니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에서 보면은 이제 무오대운이 보면은 이 정관 하나가 잡힙니다. 무게합이 되는 거죠. 우리 청간합에서 무기합이 되면은 이제 계수 하나 남아서, 보통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에 있어서는 사주가 청아해졌다, 그래서 좋게 봅니다. 중간이 관이 하나 잡히고 관이 하나만 남았으니까 무오 이쪽으로 오는 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화가 들어와서 화생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별로 안 좋다. 그러나 사주에 관이 하나 잡히고 관이 하나만 남은 거는 괜찮게 흐른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거랑 또 육칠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살던 사람을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헤어지고 또 다른 인호 합이 돼서 배우자궁에 이제 합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좋아지는 거하고 육친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기미대운이 이 사주에서는 좋지가 않죠. 이때는 관을 다 쳐버립니다. 화생토 하면서 여기 청간에서 말릴 수 있는 게 없죠. 기미년은. 물론 세운을 대입해 보면은 말릴 때도 있고 더 부추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운까지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세운 적용하는 건 나중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선 대운만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되면은 토국수에서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 상관에 또 상관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55세부터 65세 대운이 상관에 상관운이 들어오는 그 기운이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말썽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의 사이도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배우자를 하든 이때 하든 아무래도 이 기간 중에 조금 배우자하고의 어떤 심하면 이별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별거라든지 아니면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세운까지 보면은 이제 인신충이 되든, 이거 여기 이제 신금이면 인신충이 되면서 인사시 삼형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잘 살펴보면은 어느 시기에 당신이 이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감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금기운이 말년 65세 이후에 이제 이 사주의 어떤 상신이 될 수 있는 재운이 들어오는 거죠. 청간지지로. 그래서 말년에 자기 재주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배우자하고는 인신중생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버는 과정에 인사신 사명살이 생겨서 말썽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사주라는 것이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만 말고 또 다른 또 문제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한 말썽도 생길 수 있고 배우자하고 인신충해가지고 말썽도 생기고 자녀하고 말썽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토생금에서 돈은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만 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는 있는 그대로 해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벌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육친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75세도 역시나 그 신금 해가지고 이렇게 재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금이 들어오면 또 병신합될 수 있냐 그러는데 일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은 합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운들의 형충회합하고 생극제화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요 사주를 하나씩 풀면서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사주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그 뭐 편집도 없이 대충 그 화면이 나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느냐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뭐 어떤 그림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여러분들한테 사주 푸는 거를 가능한 한 그 자세히 설명하도록 아니면 그런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